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제가 뭐냐? 명제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명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주쌤은 예쁘다. 이거는 너무 명확한 참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명제인 거예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예쁘다라는 것도 명제가 아니죠.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거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2는 짝수이다, 1은 자연수이다, 이런 거 참이잖아요. 그리고 0은 자연수이다. 거짓이긴 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완벽하게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도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명제에서 식을 보다 보면 어떤 문장들이 많냐?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은 뭔가 변수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한대요. 변수가 뭐예요? 그치. X, Y, 뭐 A, B, C 이런 것들을 다 변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다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봤을 때 나오는 그런 식들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집합은 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 형태로 나와야겠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은 그 주어진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P는 100 이하의 자연수이다.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들려면 P는 뭐여야 돼? 100 이하의 자연수만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진리집합 P는 1부터 2, 100까지 이렇게 원소로 모여 있는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일 거고, 부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반대되는 말이겠죠. not P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P의 부정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P의 부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P에다가 이렇게 물결 표시를 앞에다가 붙여주면은 P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명제 단원에서. 그 다음에 또 not P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그냥 읽는 법. 이니까 요 물결 P를 가장 많이 이제 쓸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X는 5의 양의 약수이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X는 5의 양의 약수이다는 그냥 어떤 식이 아니라 X, 변수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바뀌는 조건이겠죠. 그럼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지금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만 얘를 부정한다고 쳐봐. 그럼 부정하면 결론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는 5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쓴 게 바로 부정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P라고 했다면 이 문장을 not P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냐면 5는 짝수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참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그러면 요거를 부정하면 뭐 어떻게 써야 돼? 5는 홀수이다 보다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5는 짝수가 아니다. 거짓인가요? 부정했더니 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으로 바뀌면 항상 결론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참과 거짓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조건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부정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하나를 볼 건데, 부등식이 명제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부등식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요거를 부정할 때 등호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등호 없애야 돼요. 왜요? x는
3보다 원래 요거 읽을 때 크거나 같다라고 읽잖아요. 예. 그러면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인 거니까 x는 3보다 작다라고 쓰는 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요 등호까지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 등호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등호가 없을 때 반대로 바꾸려면 붙여야 돼요. 진짜 헷갈리네.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방향 바꾸고 등호가 있으면 떼고 없으면 붙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정에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또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는은 영어로 하면 or이죠, or. 그리고 그리고는 and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or과 and는 쉽게 말해서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또는 5라고 하면 얘들아 3이랑 5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 아니죠.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 그리고 5라고 하면은 3과 5가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요. P 또는 Q, 그러니까 P 안에 들어있는 원소와 Q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또는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럼 이건 합집합일까요? 교집합일까요? P도 될 수 있고 Q도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은 합집합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P 그리고 Q라고 하면은 P랑 Q에 모두 속해 있는 원소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무슨 집합? P와 Q의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또는은 합집합 기호랑 같고 그리고는 교집합 기호랑 같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은 전체 집합 0, 1, 2, 3, 4, 5 중에서만 요 안에서 이제 진리 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고 1번 문제를 보면 x-2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x는 뭐보다 작은 거예요? 2보다 넘겨서 4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0, 1, 2, 3, 4, 5 중에서 4보다 작은 거 뭐야? 0, 1, 2, 3 이렇게죠. 그래서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0, 1, 2, 3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1, x-2가 0이 아니래. 그럼 x는 뭐랑 뭐가 아니야? 1과 2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1, 2를 뺀 나머지가 다 진리집합이 되겠죠? 0, 3, 4, 5라고 쓰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 건데 3번은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부정을 말해라고 했잖아. 그럼 문장으로 써야 돼. 귀찮아도 써야 돼. 자, 그러면 1은 홀수이다. 뭐죠? 1은 홀수가 아니다 라고 쓰고 요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1은 홀수가 아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이라고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 2는 소수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소수이다 라고 쓰고요. 요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에요. 그래서 참이라고 쓰면 끝. 자, 4번 문제도 갑시다. 4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래요. 요 중에서 P의 부정을 말하고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일단 부정을 먼저 써줘야 돼. 근데 부정 쓸 때 요 명제가 지금 P라고 써져 있잖아. 그래서 부정이니까 물결 P라고 하고 땡땡 쓴 다음에 X는 6의 양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러면 6의 양의 약수가 아닌 x를 찾아봐. 그게 진리집합일 거야.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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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6의 양의 약수가 아닌 거. 1, 2, 3, 4, 5, 6 중에 1, 5, 5, 4, 5 이렇게 두 개가 진리집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낫피는 뭐라고 써야 돼요? x는 짝수가 아니다. 지금 귀찮아도 너네도 써. 다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짝수가 아닌 거 뭐 있어요? 진리집합 1, 2, 3, 5 요렇게 3개. 자 이제 부등식 나왔다. 자 부등식 P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요거는 P로 나타낼 때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서 등호를 없애줘야 돼. 그럼 X가 3보다 작다인 거니까 진리집합은 1, 2 이렇게 2개 나오는 거. 자,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이제 4번은 P는 X는 2 또는 X는 4래. 이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또는은 일단 그리고로 바꿔. 근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장의 결론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이다를 X는 2가 아니다로 바꿔야 돼. 그래서 not P는 X는 2가 아니다. 그리고 X는 4가 아니다.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뭐랑 뭐예요? 1, 3, 5, 6 이렇게 4개가 됩니다. 자, 229쪽에 여기 지금 4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 명제, P, 화살표, Q의 참과 거짓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문장의 구조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뭐이면 뭐이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있는 문장을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써있죠. x가 3이면 2x 플러스 1은 6이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구조가 파악이 되시죠? 그럼 이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려면 우리 무슨 행동을 해줘야 돼? x가 3이면 이니까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럼 대입했을 때 7 나오잖아. 그럼 6이 아니네?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하는 거, 요 구조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런 문장은 되게 쉬워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딱 나오잖아. 근데 그냥 어려운 문장으로 나왔을 때 얘가 뭐가 가정인지 뭐가 결론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뒤로 넘겨보면 P는 X는 8의 약수이다 라고 했고요. Q는 뭐의 약수래요? 4의 약수래요. 자, 그럼 P와 Q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집합 P에는 뭐가 들어가요? 8의 약수 1, 2, 4, 8 들어가고요. Q는 뭐 들어가요? Q는 1, 2, 4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P와 Q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할 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X가 8이에요. 그럼 8은 P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Q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부분집합에서 어떤 범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그래서 P가 Q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Q는 P의 부분집합이니까 Q가 P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네.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고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사각형을 분류할 때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뭐였어?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라는 거랑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거 둘 중에 뭐가 참이에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헷갈려. 아는 것도 헷갈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더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뻗어나가야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거짓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Q이면 P이다. 요렇게 포함되면은 Q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항상 참인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 이렇게 포함 관계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활이라고 생각해. 활이라고 생각하고 활 이렇게 당겨요.
화살표 이렇게. 그러면 Q이면 P단은 항상 참입니다. 꿀팁 설명했는데 안 됐죠? 이렇게 입 벌렸잖아요. 입 벌린 모양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Q이면 P단은 무조건 참입니다. 이게 지금은 쉬운 예시를 들었으니까 이게 이런 거 없이도, 이런 뻘짓 없이도 되죠? 나중에 어려운 거 가잖아?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이걸 신경 쓰게 돼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부정을 말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제가 요거 모든 어떤 이거 설명하려고 1-3 풀자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명제 다 끝나거든요. 자, 모든은 사실 다예요. 모든 x를 다 포함해야 돼. 그럼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죠.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말로 바꿔야 돼. 그러면 다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몇 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항상 반대말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답 쓸 때 어떻게 써?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자, 이제 여기 부등식 나왔네요. 그럼 이 부등식만 어떻게 바꾸면 돼? x는 1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건 지금 조건이잖아요. x는 변수니까.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작은 게 뭐 하나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참인 거예요. 근데 존재할까요? 실수 중에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 아니요. 네? 네. 실수잖아요. 그럼 x는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 0은 1보다 작잖아요. 성립하죠? 그럼 아무거나 다 하나 성공하는 거 증명했으니까 요거는 참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 뭐 얘가 0보다 작다 였으면 거짓이겠죠. 자, 예제 2번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1, 2, 10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P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고요.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하면 x-2,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진리집합 구할 수 있죠. 진리집합 P는 원소가 어떻게 돼? 바로 나와야지. 지금 내가 인수분해까지 해줬는데 2랑 3 이렇게 화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거 뭐야?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그렇지. x-3, x-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얘는 3과 9 사이에 있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진리집합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낫q를 구하래요, 여러분.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1번이 낫q예요. 낫q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뭘까? 그렇지! q가 아닌 나머지잖아. 그러면 q의 여집합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은 요거 빼고 다 나머지 1, 2, 1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낫p이고 q이다. 아까 선생님이 이고 그리고는 합집합이라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했어? 그리고 교집합. 책 보고 말하지 말고. 네. 아니, 농담이에요. 그러면 P 여집합이랑 Q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봐요. 교집합에 여집합 있잖아.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 네. Q에서, 그렇지. P 뺀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Q에서 P 빼봐요. 뭐뭐뭐뭐 나와요. 3만 빼면 되니까 4, 5, 6, 7, 8, 9가 나오는 게 2번 답이고요. 마지막으로 P 또는 낫q 그랬습니다. 자, 또는은 뭐라고요? 합집합이다. 그래서 P에서 합집합을 구하고 Q 여집합 이렇게 된 거네. 그럼 Q 여집합 아까 1, 2, 10 구했잖아. 그럼 P랑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1, 2, 3, 10 이렇게 쓴 게 답. 네.
자, P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인수분해에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라고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진리집합이 몇이 나오니? 4에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Q는 뭐예요? Q?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게 그려가지고 사이 값이니까 Q는 x-2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에 있다라고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값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P이고 not Q이다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요거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거 일단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P와 Q의 여집합에 이고니까 뭐예요? 이고 교집합 둘 다 포함해야 돼. 근데 요게 존재하지 않는데 집합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집합이에요? 공집합인 거예요. 요렇게 되네요. 그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P-Q가 교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봐. P와 Q가 이렇게 있어요. P-Q 여기죠?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P가 쏙 어디 들어가 있어? Q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P는 Q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집합 포함 관계 하는 거 했었죠. 수직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Q가 요거보다 이렇게 크게 오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4, 6이라고 놓고 얘를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놓으면 얘는 A 플러스 2가 되겠죠. 요 그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은 건 상관없죠. 이거 아예 포함하는 건데 뭐 같아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도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요거 부등식 풀면은 A는 뭐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6이 되네요.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답은 6.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명제 단원에서는 집합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조건을 보고 포함 관계까지 짚고 가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찐 마지막으로 오늘 뒤로 넘겨서 예제가 아니라 유제 3-1의 1, 2번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요 유형에서는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 같이 할 거야. 밑에 있는 거 나머지는 그냥 각자 숙제로 하시고요. 요거 1, 2번만 쌤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은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작다 인 건데요.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1보다 작다. 그럼 맞잖아.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참인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 x랑 y를 곱했을 때가 0이래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예요? x가 0이거나, 그럼 또는이죠. y가 0이거나 요거죠. 근데 얘는 이거이면 x가 0이고 y가 0이어야 된대. 이거 맞아요? 이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x가 0일 수도 있고 y가 0일 수도 있지만 둘 다 0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짓인 거죠. 자, 이렇게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개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반례라는 게 있습니다. 반례는 발례가 아니고 읽을 때는 발례라고 하는데 발례는 반대되는 예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에서 반대되는 예시를 딱 하나만 찾아도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에 선생님이 반대되는 예시가 있어? 찾아서 하나 나오면 인정해줄게. 이게 반례거든요. 그럼 2번에서 반례를 찾아보면 뭐 x가 0인데 y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그러면 x랑 y를 곱한 게 0이죠. 근데 x가 0인 건 맞지만 y는 0이 아니죠. 그래서 반대되는 예를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예는 말 그대로 그냥 예시인 겁니다. 예시. 오케이?